안녕하세요. 기술사 77입니다. 이 시간은 구독자 박진기님 저한테 댓글로 스틸하우스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. 스틸하우스에 대해서 좀 말씀해 달라고 이렇게 또 댓글을 보내주셨어요.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질 수가 있고, 그동안 제 동영상 중에 스틸하우스에 대해서 다룬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질문도 있고 이 시간에 스틸하우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. 그리고 또 같은 시간대에 구독자 이선희님, 이분은 그 SIP 공법 그 영상을 보고 나서 댓글을 달으신 것 같은데, SIP 공법하고 철골 구조, 그런 경량 철골 구조하고 좀 비교를 해주십사. 그리고 시공비는 어떻게 또 차이가 나고 품질은 어떤가, 간단하게 그 부분 제가 이 각 그 구조별 공법, 목조, 뭐 철근 콘크리트조, 경량, 뭐 스틸하우스, 뭐 이런 거, 이 가격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들 민감하세요. 거기에 생산업체도 있고 또 시공업자들도 있고 가격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. 뭐 비교적 비싸고 비교적 싸고 뭐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. 가격에 대해서. 그리고 품질은 그래요. 각 어떤 공법이라도 뭐 목조가 됐던 ALC가 됐던 뭐 콘크리트조가 됐던 그 품질이라는 게 각 그 종류별로 잘하면은 고품질이 나와서 문제가 없어요. 근데 같은 재료라도 그거를 정말 정성껏 잘 쓰면은 그 뭐에 세멘트 블럭 있잖아요. 그것도 유공 블럭 구멍 뚫린 거. 그 정성껏 잘 지면 어디죠? 양평의 그 생각의 집인가? 거기처럼 고급스러운 건물이 돼요. 근데 이거 뭐 값도 싸고 취급하기 좋다고 뭐 창고나 짓고 뭐, 예? 뭐 축사 같은 거 짓고 하다 보니까 그 이제 퀄리티가 떨어져 보이는 거예요. 그래서 잘 짓냐 못 짓냐에 따라서 또 문제가 있지, 꼭 목조라고 좋다, 고품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겁니다. 그래서 어쨌든 이 금액 관계 이런 거 굉장히 민감해요. 어쨌든 제 지난 영상 ICF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은, 물론 좋은 방식의 좋은 공법입니다, ICF. 근데 그 어떤 공법도 다 갖춰져야 돼요. 갖춰져야지만 좋은 결과가 나오고, 말하자면 공사비도 싸지고 이러는 거지, 다 갖춰지지가 않은 다음에 어떻게 질 좋은 공사가 되고 어떻게 좀 저렴한 공사가 되겠어요. 그쵸? 우리나라 같으면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같은 게 레미콘 회사, 베처 플랜트 가까이 있잖아요. 그래서 금방 공급이 되고 원활하고 값싸게 쓸 수 있지만은, 호주나 뭐 저쪽 미국 어떤 중부 지역 같은데 레미콘 한 차가 현장에 도착하려면 열심히 달려와도 4시간이 걸려요. 그런 데서는 콘크리트를 사용하기가 힘들잖아요, 레미콘을.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를 좀 아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어쨌든 질문하신 우리 구독자 박진기님, 자, 이 스틸하우스의 이 주자재가 얇은 철판으로 되어 있어요. 그림에서 이제 보시듯이 저런 철판. 예.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목조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 경량 목구조가 어떻게 나왔어요? 과거에는 그 가공하는 기계 기술이 없으니까 그냥 통나무를 도끼로 다 다듬어서 통나무를 이렇게 적층해가지고 쌓아서 올라가서 통나무 집이 되고 그랬잖아요. 그러다가 이제 통나무도 그래서 이제 기둥과 포스트 앤 빔 방식으로 그렇게 또 발전을 하다가 이제 이 톱의 제재 기술이 좋아지니까 톱으로 막 켜서 각재를 만들었죠. 자, 2x4, 2x6, 2x12 같은 거, 널판 같은 거 막 만들어내서 그걸로 집을 지었어요. 그랬더니 목재는 적게 들어가면서 강성은 괜찮고, 그래서 요즘에 뭐 북미주 쪽을 전부 그 거의 뭐 2x4 경량 목구조입니다. 근데 이 천연자원 나무도 자꾸 잘라버리고 뭐 심기도 심지만 한계가 있고, 뭐 자연보호 그런 개념을 또 이렇게 앞세워서 이 철강 회사에서, 자, 이제 우리가 이 철판을 냉연 철판이죠. 자동차나 그 다음에 가전이 뭐야? 냉장고, 뭐 세탁기, 냉동고, 뭐 에어컨 이런데 그 껍데기 바디를 쓰잖아요. 많이, 엄청 많이 들어가죠. 근데 자, 이 냉연 철판을 어디다 또 쓸까 생각해 보니까 건축 집 짓는 데 쓰면 좋겠다 해서 등장한 게 요 스틸하우스의 그 스터드. 그러니까 스터드가 그림에서 보시듯이
단면은 똑같아요. 막대기형으로 긴데 그 단면이 목조화가 똑같이 2x4, 2x6 뭐 이렇게 다양하게 나옵니다. 그래서 스터드 같은 거, 또 런너라는 건 뭐예요? 런너, 스터드를 잡아주는 디귿자. 뭐 그래서 그 목조, 경량 목조에서 나오는 단면 그대로 다 나옵니다. 스터드 같은 거 디귿자로 생겼잖아요. 그래서 이걸 딱 포개가지고 전부 이렇게 지금 포장해서 묶어놓은 거, 이런 것들이 있어요. 그래서 이거를 주 재료로 해서 이제 프레임을 만드는 겁니다. 근데 색깔이 왜 저 철판색이 저러냐? 저게, 근데 모르시는 분들은 자꾸 아연 합금이라 그러는데 합금은 아닙니다. 합금으로 하면 굉장히 비용도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로 또 안 맞아요. 어쨌든 철판에 아연 도금한 겁니다. 아연 도금. 그러니까 전에 말하는 함석이죠, 함석. 철판에다가 주석을 도금을 하면은 그게 양철이 되는데, 함석이 돼요, 함석. 그걸로 만든 거예요. 그래서 한 20여 년 벌써 됐죠. 전에 포스코 스틸, 또 한국 그 철강 협회 이런 데서 이제 주력해가지고 저 스터드 같은 거를 이제 만들었습니다. 근데 어쨌든 저거는 일반 철판하고 좀 다르게 우리가 철제 같으면 인장 강도 따지는데 이 끊어지는 인장 강도가 일반 철판보다 한 1.5배? 보통 일반 철판이 2,700kg 단면 1평방센치당 1평방센치짜리 요만한 그 철판이라고 치면은 얇잖아요. 근데 이거 이렇게 1평방센치라고 생각하고 땡기면은 2,700kg에 끊어져요. 근데 스틸하우스용 부재는 한 4,000kg, 그쵸? 스퀘어 센치 단면, 요런 단면당 땡겼을 때 4,000kg에서 끊어진다 이겁니다. 훨씬 더 강력한 인장 강도를 갖고 있죠. 압축 강도도 한 일반 철강보다 한 30% 더 향상된 그런 성능을 갖고 있어요. 게 그 목재, 그 2x4, 2x6 뭐 그런 형상으로 다 돼 있어 똑같고, 이제 그 건물 주택의 프레임도 보시면은 뭐 똑같아요. 그냥 자재만 하나는 철재로 돼 있고 하나는 이제 목재로 돼 있는데 그 점이 달라서 그렇지 그 틀은 똑같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그 전에도 제가 목조에서 말씀드렸지만은 그 목재의 그 전체적인 프레임 강도는 어디서 좌우가 되냐면 이 접합부에서 좌우가 됩니다. 접합부. 그래서 접합부의 강도가 세면은 전체적인 집의 강도가 세고 접합부를 대충 만들면은 집이 약해요. 그래서 이 목조는 그 그림에서 보듯이 이런 부속 철물을 씁니다. 보강철물이라 그래요. 보강철물. 그러니까 60평짜리 집 목조주택 하나 지면은 저 보강철물이 한 100만 원까지는 안 들어가고 한 7, 80만 원어치 보강철물을 써줘야, 예? 길이로 만나는데 뭐 이음, 각도로 만나는데 맞춤, 이런 데다가 적절한 그 보강철물 써줘야 됩니다. 목조는 그래요. 근데 이 스틸하우스는 보강철물 자체가 자기 자신이 스틸이니까, 예? 이 직결 피스라 그러죠. 스크류 피스로 다 박으면 돼요. 근데 스크류 피스가 좀 중요한데, 힘 많이 받는데 박는 거는, 보시듯이, 이 나사못 대가리가 육각으로 돼 있어요. 그리고 그거 껴서 돌리는 것도 이제 복스형 렌치라 그러죠. 그걸로 돌려야 되는데, 그리고 아니면 이제 십자형으로 파져가지고 일반 피스 받고, 그래서 피스를 다 박아요. 근데 단면이 좀 작은 데는 어떻게 돼요? 여기다가 이제 플레이트를 또 대죠. 플레이트를 하나 덧판을 대서 거기다 또 수많은 나사를 더 박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내 생각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나온 거는 이 강성이라 그럴까? 특히 내진성은 스틸하우스가 좀 훨씬 월등합니다. 그리고 어떻게 돼요? 스터드가 이렇게 수직으로 다 서 있는데 이런 옆으로 미는 힘에 약해요. 이 사각형 구조는 옆으로 미는 힘에 약해서 이렇게 찌그러지기 때문에 브레이싱이라고 가세라 그러죠. X자로 딱 밴드예요, 밴드. 얇은 철판 자체. 그거 됐다고 해서 두께가 또 나가지도 않습니다. 두께 해봐야 1mm. 그 철판을 벽체가 있고 스터드가 다 서 있으면 이 그림에 보듯이 X자로 딱 이렇게 한번 피스로 다 박아줘요. 그러면 어떻게 돼요? 이게 이런 힘에 굉장히 잘 견딥니다. 이 브레이싱, 가세가 딱 잡아주는 거예요. 근데 목조는 뭐 하기가 힘들죠. 제가 목조 지을 때는 그 철판 스틸 하우스에서 쓰는 그 브레이싱을 목조에다가 이렇게 스터드에다가 대주게 그렇게 이제 지시를 한 적이 있어요. 훨씬 강성이 좋아집니다. 또 이렇게 비교해서 얘기하시면 목조 하시는 분들이 기분이 나쁘실 텐데, 어쨌든 또 목조의 또 장점도 있어요. 그렇죠? 친환경적이고, 네, 그런 게 있어요.
그리고 외부 단열 같은 거는 요 디테일한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외부에 그렇게 이제 그 그라스울, 주로 인슐레이션이라는데 그라스울 똑같아요. 노란색 그거를 이제 스터드하고 스터드 사이에 빵빵하게 채워줍니다. 거기 인슐레이션, 그러니까 그라스울 같은 말 유리솜에 써져 있는 그 R 값은 R이 뭐 저항 값입니다. 저항이란 뜻이에요. 레지스탕스라 저항. 그 값이 클수록 R 값이 클수록 저항이 크다. 뭐에 대한? 온도에 대한. 그래서 열 전도율에 반대되는 개념인데 열 전도율은 작을수록 유리한 거죠. 단열재죠. 열 전도가 잘 안 되게. 근데 열 저항값 R 값은 큰 게 좋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어쨌든 목조하고 똑같아요. 근데 재질만 하나는 아연도금한 철판을 접어서 만든 거고 또 하나는 목조다. 이게 다르죠. 그러면 이 한 가지 특성인데 제가 그 집 질 때, 스틸하우스 질 때, 목조 질 때 바로 옆에서 저도 왔다 갔다 참견을 하게 되잖아요. 근데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그겁니다. 스틸하우스는 이 절단할 때 그 소리가 굉장히 거실려요. 귀에. 그 쇠 자르는 소리, 쇠를 뭐로 자르냐면은 이 고속 절단기가 있습니다. 그림에 보이죠, 저거. 카탁이라 그러는데 저게 옛날 레코트판 있죠, LP판, 레코트판 같은데 이렇게 내가 동그래가지고 거기 얇아가지고 그게 전부 굉장히 그 강한 연마석 가루로 돼 있어요. 디스크 절단기인데 저게 고속으로 회전을 하면서 그냥 여기다가 스터드를 놓고 자르면은 갈아서 날아가서 잘려지는 겁니다. 근데 그 소리가 엄청 이 쇠소리가 이 스틸하우스는 그거 참 힘들어요. 짓는 과정에서 소리가 요란합니다. 다. 그리고 피스 박을 때도 뭐예요? 임팩트 렌치 그걸로 박는데 아주 소음이 많아요. 그 공구가 나왔는데 저 또 구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 지난 영상에 임팩트 드릴이 뭐고 한마 드릴이 뭐고 일반 드릴이 뭔지 그 구별하시려면 제 지난 동영상에서 찾아보시면 나옵니다. 그래서 이 목조하고 다르게 스틸하우스는 저런 거 뚫는 드릴링 하는 거, 직결 피스, 또 홀스 길이라고 이렇게 전선관이 지나가려면은 스터드 사이를 또 뚫을 일이 있죠. 그러면은 그 뽕 뚫는 그 홀스 길이 같은 게 있고, 또 구멍을 좀 확장해 줄 수 있는 게 있고, 그런 공구들이 필요합니다. 그리고 목재는 일반 손톱으로 이렇게 좀 썰어서, 가끔 이제 뭐 손으로 이렇게 손톱으로 썰 수도 있는데, 이 스틸하우스도 물론 뭐 쇠 자르는 톱이 따로 있죠. 이렇게. 수동 공구가 있지만은 그 컷소라는 게 있습니다. 전기로 된 거. 요새는 이제 뭐죠? 그 충전식 배터리로 된 거 그런 게 있는데 그 컷소라는 게 있어요. 그거 딱 붙잡고 있으면 사진에 보이죠? 뭐 막기다 선전하는 건 아니에요. 그걸로 엄청 걔가 진동을 이렇게 하면서 톱날이 갖다 대면 썰려요. 좀 쉽죠. 그래서 컷소 같은 거. 요런 기본 공구. 그 다음에 다 갈았으면은 얘한테 스틸하우스는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. 모두 전부 막 칼날 같아요. 빼쭉빼쭉하고 잘못하면서 그 끓이면 뭐 바로 살이 찢어지고 그런 사고가 많이 나요. 그래서 날카로운데 좀 갈아내야 될 때는 4인치 꺾어졌다 그래서 앵글 그라인더라 그러는데 그런 거 쓰시면 되고 하여튼 좀 소음이 굉장히 심합니다. 나머지는 목조 짓는 거랑 똑같아요. 뼈대가 지어지고 그 다음 단열재도 똑같잖아요. 그리고 나면은 그 OSB 합판 붙이고 나머지 이제 내외장은 뭐 제가 더 뭐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면 얘기가 길어지고 그건 뭐 마음대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. 그래서 주로 연결하는 게 스터드하고 런너 뭐 이런 것들 다 연결하는 게 전부 직결 피스죠. 자기가 파고 들어가서 뚫고 그냥 피스가 박혀요. 여기 피스 모양 보이시죠? 저런 것들. 그리고 마찬가지로 기초가 다 됐을 때는 거기 기초면에서 올라오는 습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습기 방지 테이프 그거를 쭉 그 밑에 바닥에 까는 베이스판 거기다가 런너에다가 깔아주는 겁니다. 그러니까 처음에 그 기초에 깔리는 건 이 디귿자 런너죠. 디귿자가 이렇게 박히면은 거기에 이제 스터드가 이렇게 꼽히죠. 그래서 옆에서 피스를 박아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다른 건 똑같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조심해야 됩니다. 안전. 집이 다 되면 이제 조립하기가 꼭대기에서 조립을 하면 바보죠. 그래서 넓은 데서 삼각형으로 트러스를 다 짜서 트러스 개수에 맞춰서 만들어 놨잖아요. 그럼 그거를 이제 1층이나 2층 집이 되면 그 위에 옮겨서 이제 고정을 시켜야죠. 크레인으로. 그래서 그림에서 보듯이 그 크레인이 들어서 그 트러스 같은 걸 옮겨서 이제 놓는데
그 크레인에 쓰는 밧줄이 쇠줄이 아니라 그게 이렇게 말하면 섬유로 된 벨트 같은 거, 물론 무지하게 그 인장 강도가 큽니다. 뭐 한 4, 5톤은 겉들이 들 수 있을 정도의 그렇게 두꺼운 것도 있고 그래요. 근데 요 스틸하우스 요 트러스 같은 거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. 이게 날카로워요. 그 스틸하우스 그 부재, 스터드라든지 런너 이런 것들이 날카롭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밧줄을 걸을 거 조심해야 돼요. 잘못하면 밧줄을 걸었는데 이 밧줄이 어떻게 잘못 균형이 잃어가지고 이게 쓱 미끄러지는 순간 밧줄이 절단되는 사고가 생깁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 조심을 하셔야 되고, 나머지는 뭐 목조하고 거의 비슷해요. 그리고 이제 그 강성, 예를 들어서 자 스틸하우스를 져놓고 옆에 목조가 젖어 있다. 근데 하리케인, 뭐 강력한 무슨 토네이도가 왔다. 그러면 어떤 게 더 좀 견딜까 하면은 목조보다는 조금 더 이 강성이 있지 않겠나. 네? 내지진성, 뭐 근데 이제 재료의 특성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. 이건 어차피 전부 다 피스로 조립하는 거예요. 뭐 용접하고 이런 거는 원칙적으로 없어요. 전부 피스로 조여서 만든다 이렇게 보시고, 녹에도 강하다. 왜? 아연 도금이 딱 돼 있기 때문에 부식이 거의 안 납니다. 뭐 글쎄요, 뭐 소금물 같은 거 저 바닷가 뭐 거기다가 전화서 뭐 소금기가 막 와서 하면 모를까. 아연 도금이 돼 있기 때문에 비록 얇은 철판을 접어서 만들어도 녹이 그렇게 나고 그러진 않아요. 그 다음에 이 목재하고 다르게 이게 스터드 같으면 스터드에 회사마다 달라요. 포스코에서 생산한 거하고 또 한샘 스틸이라고 있습니다. 경기도 광주 그 신촌리인가? 예. 신촌리? 예, 거기 있어요. 한샘 스틸이라고. 보면 단면이 좀 다릅니다. 그래서 이렇게 목재는 그냥 딱 네모나잖아요. 근데 이 철제, 이 스틸하우스용 스터드는 홈도 파놓고 그래서 강도를 더 좋게 하고, 또 가운데 홈을 딱 파는 뭐예요? 이렇게 조립하면서 자로 일일이 재지 않아도 되죠. 아, 여기가 센터 가운데로구나. 딱 알고 피스질 다 할 수 있고, 뭐 요런 배려를 좀 해놓고, 또 구멍을 이렇게 쭉 뚫어놔서 이런 플레이트, 보강판 같은 데는 이 구멍이 미리 아예 뚫어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그 조립할 때 좀 편합니다. 그래서 오늘은 스틸하우스에 대한 요 뭐 간단한 그림하고 특성을 말씀드렸는데, 시공비는 뭐 목조하고 뭐 거의 비슷비슷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좀 조심스러운 이런 단가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길게 얘기를 안 드리겠습니다. 아무리 그래요, 뭐 공법이 좋으면 뭐랍니까? 시공을 또 잘해야 돼요. 네, 그래야 그 건물이 이렇게 좀 수명도 길고, 그쵸, 사용 중에 문제도 없고 그렇습니다. 오늘은 이 구독자 또 박진기님이 말씀하신 요 스틸하우스, 그러니까 스틸 프레임드 하우스죠. 거기에 대한 얘기하고, 또 구독자 이선희님이 그 SIP하고 뭐 이거 스틸 구조 비교를 좀 해달라 그러셨는데,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보완해서 또 ICF 구조에 대한 또 보완 설명 그런 거랑 덧붙여서 하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내용으로 만나겠습니다. 77이었습니다.